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원활동가 윤명희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시민단체에서 조선의 궁궐과 종묘, 한양도성 등 안내 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제례, 죽은 자와 산자,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기쁜 의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종묘의 장엄한 건축,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죠. 그리고 이곳 종묘에서 동행되는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500년 이상 조선 왕조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제례 및 제례악은 세계에서 다른 유래를 찾기 힘든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또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멀리 떠나거나 혹은 떠나보내는 일은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스와힐리족 사람들에게는 사사와 자만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간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죽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여전히 사사의 시간에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기억해 줄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죽은 사람은 영원한 침묵의 시간, 자만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는다면 나는 살아있는 셈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만이보다는 사사의 시간에 오래 머물게 되기를 바라겠죠.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는 소설 불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불멸과 작은 불멸. 작은 불멸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그를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 추억과 회상으로 남는 불멸이고, 큰 불멸은 위대한 인물이 죽은 뒤에 그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위협과 작품으로 길이 기억되는 불멸이다. 갑자기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불멸, 즉 영생의 꿈은 인류와 함께 해왔는데요. 생물학적 영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꿈은 종교적이거나 상징적인 영생의 축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은 죽는다면 누구에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지인들 정도는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국조 올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제례하면은 보통 장례의 연장선상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례는 굉장히 슬픔과 관련된 흉내에 속하지만 제례는 서로 만나는 즐거운 만남과 복을 받는 좋은 의례이기 때문에 길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례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종묘 제례에서는 종묘 제례학이 함께 진행되죠. 우리의 제사 의례는 조선의 예법을 정리한 국조 올해에 이렇게 제례를 길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사는 축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사, 축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요? 축제란 축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경축하다 라는 뜻이고 제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란 기원, 경축하는 의례로서 바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에서는 하늘의 신에게 제례를 지내는 제천 의례가 있었습니다. 부여의 정월에 지내는 영고, 고구려에서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의례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에 대한 의례로서 발전한 것이 오늘날에는 다른 의미로 많이 변질이 되었지만 제사에서부터 그 축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세계의 유명한 축제들이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마츠리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마츠리라는 말은 제사를 지내다 라고 하는 마추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원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의미로의 마츠리는 현재에도 지진제, 기원제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현재 마치리는 신사나 절을 주제로 해서 혹은 무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풍작이나 풍어, 사업 번창, 그리고 뭐 간의 안전 등의 소원을 비는데요.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서 행사의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화려한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축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페스티벌은 라틴어 형용사인 페스투스,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뜻의 디에스가 결합되어서 경축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종교적인 축하 행사를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서양 전통에서도 본래 축제는 종교적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브라질의 리우 삼바 축제입니다. 삼바의 각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서로 경연을 하는 대회인 건데요. 이거를 축제화하고 퍼레이드화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입장료를 내고 참관을 해서 구경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커다란 축제로 자라났죠. 그리고 브라질의 이 리우 카니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가면 카니발 등이 열리는데요. 이 카니발도 역시 과거의 그 종교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축제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고 즐기는 리우 삼바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실 것은 멕시코의 망자의 날입니다. 지금 해골의 모습으로 한 시장 차량들이 행렬을 하고 있는데요. 퍼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죽은 자를 기리는 제사가 있듯이 멕시코에는 망자의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제가 있어 왔어요. 그 옛날 아즈텍 제국에서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풍습에서 유래한 축제입니다. 멕시코는 물론 근방 인방 국가들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축제예요. 멕시코인들에게 망자의 날은 죽은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일간 망자의 날 동안 사람들은 해골 모양의 장식물을 만들고 해골 분장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거나 집안에 사진과 칼라벨이라고 불리는 해골 장식, 또 멕시코 국화 꽃잎 등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죽은 자를 기립니다. 망자의 날에 쓰이는 해골은 바로 죽은 가족들과 가족들의 조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제단에서 촛불을 켜고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들을 바치며 추억을 나누는 모습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퍼레이드를 펼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영화 007 스펙터라는 영화에서 시작 장면을 망자의 날 퍼레이드를 했던 거예요. 멕시코가 무대가 되면서. 그리고 007 영화가 늘 그러하듯이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되죠.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찾게 돼서 망자의 날 축제를 즐기게 되니까 멕시코 정부 측에서는 아예 그 해에 이 망자의 날 퍼레이드에 실제로 퍼레이드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점점 더 큰 축제로 자라나게 되었죠. 이 망자의 날 축제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애니메이션 영화이죠. 디즈니 픽사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영화를 출시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엔 2017년에 나왔어요. 이 내용 전체가 망자의 날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축제가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죠. 매년 10월 30일에서 2일에 해개지는 이 축제 저도 꼭 참여해 볼 계획입니다. 망자의 영혼을 기억하기 위한 축제.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의식이 반영되어서 사람들은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등 화려하게 이 날을 즐기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례 문화의 정수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어가 행렬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종묘까지 가서 종묘제례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퍼레이드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문화가 있다. 종묘제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종묘에 드디어 어가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종묘는
돌아가신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국가의 사당이며 이곳에서 봉행하는 제사를 종묘제례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가장 큰 제사라는 의미로 종묘대제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혼과 백이 함께 우리 육신에 존재하다가 죽게 되면 혼과 백이 분리되고 양의 기운을 가진 혼은 하늘로 흩어지고 음의 기운을 가진 백은 몸에 깃들어서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해서 왕이나 왕비의 경우에 혼은 종묘에 모시고 백은 왕릉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백은 몸에 깃들어 있으니 왕릉으로 함께 간다고 하지만 홀로 있는 혼은 어떻게 종묘에 모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신주라는 나무로 만든 위패같이 생긴 판에다가 고인의 이름을 적고 그곳에 혼이 깃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종묘, 여기서 치러지는 종묘 제례는 낮에 치르는 게 아니라 새벽 1시에서 밤을 새워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례를 지낼 때의 종묘 제례의 모습은 이렇게 불이 켜진 어두운 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실, 저 방 하나하나를 신주가 모셔진 신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신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닫혀 있다가 제례를 지낼 때는 문을 열고 그 앞에 제상을 차려놓죠. 그리고 다 휘장으로 신실이 닫혀 있지만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신주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근데 신주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가늘고 작은 글씨로 크게 직선으로 이름이 매우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왕과 왕비들은 시호, 존호 받으신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분의 혼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혼구멍이라고 부릅니다. 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멍을 내놓은 거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혼구멍 날 줄 알아. 혼구멍 내줄 거야. 라는 말이 있죠. 이건 곧 너 죽었어 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종묘의 순서를 한번 가볍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종묘 안쪽에 아까 비었던 상에 지금 제사를 다 준비해서 차리고 있지요. 그리고 도착한 왕과 제관들, 지금 왕과 왕세자가 같습니다. 절을 하면서 신에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실로 들어온 왕과 제관들은 혼과 백을 부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상진을 맞이하는 거예요. 술을 부어서 그 술을 땅에 부으면 무덤에 있던 왕릉에 있던 조상신인 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면 향내를 맡고서 혼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백이 만나니까 우리는 온전한 조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절차가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춤과 노래와 연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종묘제례약. 이거는 왜 할까요? 조상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상님께서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원하고 소망했었던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디에 내려주실까요? 네,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었던 술과 음식에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시는 술을 음복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셔왔듯이 평안하게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었던 초대장과 같은 축문 그리고 선물 등을 태우게 됩니다. 태우면 뭐가 나올까요? 연기가 나오고 재가 나오게 되겠죠. 연기는 하늘로 흩어지고 재는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혼백을 하늘과 땅에서 모셔왔듯이 다시 하늘과 땅으로 상징적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묘제례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서 음악과 노래와 춤을 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자,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과 춤과 노래, 이 세 가지 모두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음악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서 보태평가, 정대협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이 보태평가, 정대협이라고 하는 종묘 제례악의 음악이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세종대왕이십니다. 한글뿐 아니라 이렇게 종묘 제례악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의 음악을 쓸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역대 선왕들께서는 우리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면서 열심히 만드신 것이 바로 종묘 제례악입니다. 그 내용은 왕의 공덕을 기리면서 나라가 강해지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종묘 제례악이 종합예술로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물론 열심히 봉행하고 노력을 한 것도 있었지만 전쟁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도 지나고 이 제례를 지내지 못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세종께서는 악보를 만드셨어요. 정간보라고 합니다. 종묘 제례악의 음과 길이와 높낮이를 다 기록해둔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세조의 명에 의해서 세조 때에는 시용무보라는 악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악보를 적은 것이 아니라 무용을 악보처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무용의 각 동작과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나중에 후손들이 보더라도 그거를 공부를 해서 이 보태평가 정대협에 맞추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종묘정전 앞 계단 위에는 악단들이 지금 다 위치해 있고 무희들도 나와 계시네요. 이 악기에 따라서 상월대와 하월대에 나누어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상월대에서는 노랫말이 없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등가를 위치하고 계단 아래 하월대에서는 노랫말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헌가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용수가 자리를 잡게 되지요. 이거는 바로 천지인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거에 맞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차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등가와 양쪽에 헌가가 있고 가운데에 무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도 우리가 음양의 법칙과 오행 그리고 천지인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자, 이제 음악, 악기 연주를 봐야겠죠. 악기,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일부 좀 흔히 볼 수 없는 악기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악기들은 그 소리까지 들어보도록 확인해 볼게요. 우선 편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죠. 편경에 쓰이는 돌들이 총 16개가 지금 달려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는 돌, 경돌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만들게 되었죠. 이 편경을 만들면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세종대왕의 그 천재적인 음악성을 알게 해주는 일화입니다. 연주를 만들면서 실험을 해보는데 어딘가 소리 하나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저거 소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문 학자들이 들어도 잘 몰랐던 거를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돌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신 세종대왕이시죠.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에는 박이라는 악기를 말씀드립니다. 마치 부채처럼 생겼는데요. 음악과 시작의 끝, 장단이 바뀔 때에 이 박을 연주하면서 해당 악기를 또 연달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6개의 나무판을 엮어서 만들었는데요. 부채처럼 폈다가 접을 때 이 나무판들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한번 박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소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네, 축입니다. 종묘제약에서는 음악과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악기들이 있다고 했죠. 박과 함께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축은 청색으로 칠하고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에 배치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은 하늘과 땅을 열어서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축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축입니다. 다음에는 음악의 끝을 알리는 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는 이렇게 보니까 하얀 호랑이 닮지 않았나요? 백호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쪽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쪽인 서쪽이니까 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끝을 알리는 악기인 어를 서쪽에 위치를 시킵니다. 한번 어 소리도 들어봐야겠죠? 네, 어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악단이 월대 위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 그 순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나만 간략하게 한번 시작과 끝까지를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매 악장마다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악기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왕이 첫 술잔인 초혼례를 올릴 때 시작하는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오라고 집사가 외치면 저 깃발을 들라는 소리입니다. 원래는 땅에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걸 지금 담당자가 들고서 똑바로 세우게 됩니다. 네, 휘를 세운다. 그리고 집사가 박을 연주를 합니다. 아까 우리 들었던 부채처럼 생긴 박을 연주를 하면서 곧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박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축이잖아요. 그래서 축을 연주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 끝내야겠죠. 그때는 깃발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오라고 외치면 깃발을 들고 있던 분이 깃발을 내려놓게 되지요. 그리고 휘를 내리고 박이 다시 바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가 연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악장이 끝나는 절차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건 매 악장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절차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동영상으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지금 이거는 초혼을 올리면서 초혼례를 하면서 왕이 작헌을 할 때에 사용됐던 음악이기 때문에 보태평이 연주가 됐고 보태평의 가사가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자로 부르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번안을 붙여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음악이 연주되는 내용을 잠깐 보셨는데요. 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춤이 곁들여진다면 더욱더 즐거워지겠죠. 종묘제례학에서 추는 춤을 우리가 일무라고 하는데요. 일무는 여러 사람이 줄지어서 서서 추는 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현재의 아이돌들이 추는 칼 군무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덕을 기리는 문무, 무덕을 기르는 무무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무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무에는 양손에 지금 뭔가를 쥐고 있죠. 피리와 적입니다. 피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성음에 다다랐다. 태평성대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적은 꿩의 깃털로 아주 아름답게 꾸민 모습입니다. 외형을
굉장히 잘 갖추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무를 실제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사 내용도 잠시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무무를 봐야 되겠죠. 무무는 다시 말하면 외적과 맞서서 공을 세운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춤이죠. 역시 이때 울리는 음악은 정대업이고 노래도 정대업이 부르게 됩니다. 무무에서는 아까 문무와는 달리 손에 든 것이 바뀝니다. 예, 무기를 들게 되죠. 검과 창을 드는데 검과 창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제작을 따로 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노래를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함께 지금 보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럼 노래에 대해서 아까 무무를 보았듯이 무무에서 무무를 출 때에 같이 불러지는 노래 정대업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노래의 가사인데요. 한번 소리내서 이 앞에 네 구절만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뜻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 오랑캐가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 변방을 괴롭혔네. 이에 불끈 성을 내시어 우리 군대를 정비하였네. 수많은 배가 바람을 타고 드넓은 바다를 날듯이 건너갔네. 이에 그 소굴을 뒤집어 엎고 그 굴을 두들겨 부수었네. 비유컨대 기러기 털을 뽑아서 타오르는 불에 태우는 것 같도다. 크나큰 파도가 그쳐서 우리나라를 안정시켰네. 읽다 보니까 제가 그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조각조각 나누어서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동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6분으로 축약을 해서 해놓았지만 모든 것들을 순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제례 애니메이션 잘 보셨나요? 제례는 돌아가신 분들을 초대해서 예를 차려 모시고 만남의 기쁨과 복을 받는 의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례 문화에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다소 좀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즐겁고 기쁜 축제의 분위기가 살짝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종묘대제에도 많은 내외국인들이 흥미로운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 함께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갖고 나누고자 하면 K축제의 하나로 종묘대제가 그 위용을 발휘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제사가 더욱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종묘에서 또는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 연주되는 악기가 마지막을 나타내는 악기가 뭐라고 했죠? 네, 백호, 어가 있었잖아요. 어를 연주하면서 저의 마지막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